만약에 인공지능이 실수를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이 질문이요,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 우리 리더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 증권사의 아주 놀라운 결정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의 한 대형 금융사가 그야말로 미래를 AI에 걸었습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기계에 맡기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아주 거대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과연 이 기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교보증권이 최근에 미래전략 파트라는 아주 흥미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부서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그리고 데이터 전략을 총괄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고요. 기업의 심장부에서부터 전략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AI를 그냥 반짝이는 장식품이 아니라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로 삼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경영 판단은 바로 이 AI라는 기반 위에서 내려질 거라는 뜻입니다. 교보증권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영웅처럼 생각했던 그런 CEO의 시대,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예전 리더십은 어땠나요? 보통 카리스마 넘치는 천재 한 명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AI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리더의 역할이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지 명확한 구조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솔직히 좀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계산하고 예측하고 최적화까지 다 해준다면 리더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리더의 역할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조직의 신뢰는 그냥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법정에 설 수는 없잖아요. 사과를 할 수도 없고요. 결국 책임은 언제나 사람의 몫이죠. 자, 이 책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실제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우리 모두의 기억에 아직 생생할 겁니다. 보잉의 추락이죠. 여기서는 책임을 외면했을 때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보잉은요, 기술적인 결함을 설명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런데 대중의 신뢰는 전혀 돌아오지 않았죠. 왜였을까요? 간단합니다. 기술은 분석의 대상이지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리더가 직접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신뢰 회복을 향한 그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성공적인 책임 관리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있죠. 바로 도요타입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버린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도요타는 정말 달랐어요.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졌을 때 그들은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특정 부품이나 직원을 탓하는 그런 길이요. 대신에 실패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생산 시스템 전체를 그야말로 수술대에 올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뼈아픈 실패를 조직 전체의 학습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선택이 위기를 기회로 신뢰의 발판으로 바꾼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자, 이 보잉과 도요타의 사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설계에 의한 책임이라는 개념이죠. AI 시대의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문제가 빵 터진 뒤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하고 허둥대는 게 아니고요. 기술을 도입하는 바로 그 첫 순간부터 이 기술이 낳는 모든 결과는 우리 중 누가 어떻게 책임진다는 역석을 조직의 설계도 안에 아예 새겨놓는 것. 그게 바로 설계에 의한 책임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철학의 실마리를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교보증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장기적인 관점과 사람 중심 경영을 강조해온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책임의 위치를 고민하는 미래 전력 파트 같은 걸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기술이 아무리 화려해도 중심은 사람이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리더십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른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AI 시대에 유독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는 겁니다. 최종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 리더십의 진짜 시험대는요, 더 이상 개인이 내리는 영웅적인 결정을 막 기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 앞에 누가 당당히 서서 책임을 질 것인지 그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증거가 되는 시대입니다. 결국 이제 어떤 기술을 쓸 거냐는 질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그 기술이 만들어낼 결과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찾는 것.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